시먼스의 말을 빌리자면 젠장. 러시아 군대가 소리쳤을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건 다른 종류의 댐이었습니다. 이 댐은 벨고로드의 저수지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댐이 해야 하는 역할이죠.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댐을 타격하면 러시아군을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댐이 거대한 무기로 변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홍수는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7월 20일 페펠 벨고로드 텔레그램 채널이 이 소식을 처음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의 셰베킨스키 지역에 위치한 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파괴적인 드론 공격을 막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댐은 벨고로드 저수지에 위치해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7월 19일 이를 목표로 삼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채널 보도에 따르면 댐을 메우고 복구하려는 노력은 댐 자체를 계속 공격하는 드론들로 인해 더욱 방해받고 있습니다. 댐에 접근하는 인력과 기계들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원하는 피해를 대부분 입혔습니다. 다음 목표는 러시아가 수리하지 못하도록 막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군인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물이 계속 흐르길 바라며 이 물이 이미 러시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피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두사 보도에 따르면 댐의 약 30m 길이의 여수로 구간이 드론 공격으로 손상되었고 물이 놀라운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로는 댐의 일부로 건설되거나 댐 옆에 설치되는 안전구조물로 저수지가 가득 찼을 때 홍수로 인한 물을 안전하게 저수지 밖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제입니다. 물이 여전히 댐 위나 주위 또는 댐을 통과해 흐르지만 문제없이 흐름이 조절됩니다. 벨고로드 댐은 사실상 방수로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댐이 통제해야 했던 물이 더 이상 필요한 곳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댐 꼭대기를 따라 이어진 도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를 파괴해도 홍수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 수리팀이 손상된 여수로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도로를 우회해야 합니다. 댐의 정상부가 꽤 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속 공격도 언급했습니다. AA가 7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폭격 후 발사된 드론이 벨고로드 댐에 추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압 장비도 타격을 받아 여수로 파괴를 인한 방류에 더해 통제되지 않은 추가 방류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재 벨고로드에서는 경고가 울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댐에 더 심각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마을이 침수되고 수천 명이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밀리타르니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초기 물살이 네자크 강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이 강은 셰베키노를 따라 흐른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이 급격히 불어나 제방을 넘쳤습니다. 이 강독에 있는 기반 시설과 건물들은 이미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공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강 하류에 위치한 인근 베질리아도브카에서는 우리는 수위 상승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포파디 거리에서는 주민들이 호수가 형성되어 차량과 보행자 모두가 통과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 주민들은 이런 홍수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그들에게 예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도 우크라이나는 7월 19일에 공격했던 같은 벨고로드 댐을 대상으로 비슷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전략을 봤어요. 초기 드론 공격으로 댐이 파손되어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추가 공격으로 복구를 지연시키고 더 많은 물이 주변 지역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브디는 어떤 우크라이나 부대가 공격을 수행했는지 확인했고 일부 피해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벨고로드 저수지의 균열 발생, 초기 공격 이후로 수위가 100cm 낮아졌습니다. 브로브디는 이번 타격은 무인체계 전력 제1독립센터의 새들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공격 이후 위성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홍수 규모가 엄청났음이 밝혀졌습니다. 베질리아도브카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즉 그 마을은 거의 물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엑소노바 플러스가 보도했습니다. 같은 매체는 벨고로드 주지사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수상할 정도로 조용히 있었다고 전하며 텔레그램 채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쓰레기들이 전형적인 소련식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7월 공격으로 벨고로드 댐에 입힌 피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피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10월 댐 공격 이후 인근 저수지의 수위는 한 달 넘게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몇 가지 걱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표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곳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벨고로댐 주변 정착지들이 즉각 영향을 받았고 러시아는 이 공격을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테러 공격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우려에 두 가지로 대응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수이며 벨고로드 댐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군사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복수 측면에서 러시아는 댐을 파괴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침공이 시작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2022년 9월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남부 크리비리우 저수지댐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번 공격을 테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 댐은 군사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이를 공격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벨고로드 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년 후인 2023년 6월 헤르손에 있는 카호우카 수력발전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댐은 드니프로강의 6댐 중 하나입니다. 이 댐은 주민들이 카호우카 바다라 부를 만큼 거대한 저수지를 막고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어떤 곳에선 맞은편 강둑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공격은 이전 댐 공격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댐 파괴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후자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는 뜻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 수천 명 자국민이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BBC에 따르면 그 댐은 외부 충격을 견디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댐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내부 폭발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러시아가 댐 지역을 점령 중이었던 만큼 러시아가 직접 그 댐을 폭파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는 위장 공작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댐 공격에 익숙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9일 벨고로드 댐 공격을 맞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처벌받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댐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보통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그렇듯이 이번 공격도 단순한 복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과는 달리 벨고로드 댐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 군사 사건 소식을 매일 영상으로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의 영향은 벨고로드 댐 인근 민간인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주변에 여단을 주둔 중입니다. 실제로 4개의 여단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라피프카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이 마을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범람한 강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크라이나의 2025년 10월 댐 공격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가 이를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호수는 러시아군 68여단, 116여단, 128여단, 136여단, 이 사용하던 여러 벙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최근 벨고로드 댐 공격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벨고로드는 국경 지역입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와 가까워서 공격을 시작하거나 병력을 우크라이나 본토로 투입하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댐 하류 4개 여단이 이유 없이 벨고로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겁니다. 목적이 100% 확실하진 않지만 러시아가 벨고로드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활용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4개 여단 이동은 설령 그 여단들이 홍수로 전멸하지 않았다 해도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는 현재 벨고로드 댐에서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물입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가 댐을 공격한 주된 목적이 홍수를 일으키는 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일부이지만 지금 댐에서 쏟아져 나오는 러시아 쪽 물과 관련해서는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025년 10월 벨고로드 댐 공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보브찬스크에서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10월 26일쯤에는 푸틴은 러시아가 해당 지역의 70%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임무는 보브차강을 건너는 것이었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강에 물이 흐르면 러시아는 도하 작전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매우 건조한 여름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제16군단의 성명이 이를 밝혔습니다. 적군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건조한 시기와 매우 더운 여름이 지난 후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과 보부차 강이 말라버렸고 적의 물류가 더 쉬워졌습니다. 또한 예비 전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고 나무에도 잎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부찬스크 방향에서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군단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부차 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고 그것이 러시아에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도하가 이루어진다면 러시아는 이후 보우찬스크로 더 진격할 수 있습니다. 벨고로 댐을 폭파시킨 것은 말라가던 강을 채울 만큼 멀리까지 물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도하 작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2026년 7월로 넘어가 보면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지기 직전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유럽처럼 여름 내내 폭염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월 말 유럽 대부분보다 더 심한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더 강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로뉴스가 보도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여전히 병력을 보부차강을 건너게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푸틴의 군인들은 그 강물을 죽음의 함정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세 명씩 조를 지어 강을 건너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우크라이나 진지에 접근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러시아가 보우찬스크와 하르키우 지역 전체로 진격하려는 데 핵심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대를 저지하고 있는 강에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하기 위해 10월 벨고로드 댐 공격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4개 여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홍수도 대단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오래 남은 기간 러시아군을 보우차 강 건너편에 묶어둘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방어에 더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벨고로드 저수지의 댐 파괴는 러시아가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만들려는 테러 공격이 아닙니다. 그 댐 파괴는 다양한 군사적 목적 달성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이 벨고로드 민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민간인들을 직접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해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민 압박도 자신들이 사용한 정당한 군사 전술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벨고로드 공격이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공 종료 압박을 더합니다. 벨고로드 주민들은 푸틴의 끝없는 전쟁에 대부분보다 더 지쳐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경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우크라이나로 인한 전쟁이 다시 찾아오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의 코진카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일부가 전투로 파괴됐습니다. 이주의 이름을 준 도시에서는 방공호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묘 건물에는 드론 방지망이, 버스 정류장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임시로 여겨졌지만 점점 영구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시작한 전쟁이 그 주장처럼 일방적이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도 벨고로드 주민들은 푸틴의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7월 7일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밤사이 공격으로 벨고로드 라이너 주요 가스관 생산 관리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단수와 정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벨고로드 시민들에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최근 댐 파괴 공격을 분노와 함께 답답함을 느끼며 바라볼 것입니다.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에도 닥쳤다는 신호입니다. 방금 말한 답답함과 분노가 우크라이나로 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벨고로드를 공격하는 쪽은 우크라이나니까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벨고로드의 전쟁에 지친 주민들은 그저 전쟁 자체에 지쳐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보다 푸틴에게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포너라는 현지 뉴스 웹사이트가 벨고로드 주민들을 대상으로 푸틴의 전쟁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약 25%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에 대해 충격을 받고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삶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인을 도운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6%만이 그렇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벨고로드의 많은 주민들이 처음부터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갈등을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5월로 돌아가 흥미로운 뉴스위크 보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매체는 안톤 게라슈첸코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당시 우크라이나 내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게라슈첸코는 푸틴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 시민들로 구성된 준 군사 조직인 러시아 자유군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벨고로드의 일부 주민들이 흥미로운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벨고로드 주민들로부터 그 지역에서 평화 유지 작전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들은 폭격당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군단원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단체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전투를 끝내려고 벨고로드 영토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의 우호적 침공이었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벨고로드 공격에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자로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벨고로드에서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는 크렘린의 기대보다 훨씬 낮아 보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벨고로드가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국경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격을 감수해야 하며 러시아에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보다 더 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키우 포스트는 브로브디 본인이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우크라이나 전략을 암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로브디는 러시아 내에 부정적 정서를 키우고 싶다고 했으며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돼 러시아 내부에서 파괴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 정서는 벨고로드뿐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보도에서 TVP 월드는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둔 갈등학 및 러시아 분석 연구소가 러시아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81%는 만약 그런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내일이라도 전쟁이 끝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8%는 전쟁 종식이 푸틴의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푸틴이 러시아 재정 개선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73%는 두 번째 동원령에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적인 전투보다는 평화 협상을 통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벨고로드 저수지 댐으로 이어집니다. 그 댐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은 분명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번 공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전쟁에 지친 벨고로드 주민들이 자신들을 이런 상황에 빠뜨려 놓고는 운명에 맡겨버린 듯한 푸틴에게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벨고로드는 푸틴에 맞서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첫 러시아 지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곳 주민들은 상황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지도자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푸틴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든 그리고 그가 러시아에서 어떤 혼란을 일으키든 자신의 유산을 굳히는 데 필사적이었던 푸틴은 결국 러시아를 자신의 집권기간 어느 때보다도 국제 무대에서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푸틴이 내린 최악의 결정이었던 이유를 모두 다룬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소식과 저희의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